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 과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좀 더 신나게 해주면 안 될까? 자, 누가 들으면 3회 녹음하고 바로 누가 들으면 3회 녹음하고 바로 4회 녹음하는 줄 알겠네. 자, 우리 멤버들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반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엑셀을 배워서 세상을 바꾼다 최 반장입니다. 약간 옛날 느낌 나는데.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최 반장님 오해하면 안 될 게 27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네. 눈빛 보세요. 정규화를 많이 좀 해서. 네, 그다음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업무 자동화 텍스트 관심이 많은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덕분에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홀릭 진행을 맡고 기업에서 교육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3회가 굉장히 저희 중요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방송 종방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래서 굿바이 방송입니다. 길게 방송하고 남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지금. 시작과 끝이 다 미약한. 근데 저희가 그걸 안 다룰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데이터가 데이터 교육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렇죠. 절대 다루지 않고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주제였고,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이나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앞으로 또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교육 이야기 세 번째, 이제 데이터 교육으로는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는 사설 교육이나 대학원 혹은 대학교 교육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조금 다른 대안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돈 내고만 듣나? 독학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좋은 생태계다. GitHub 같은 곳에서 우리가 모든 코드를 다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문과생인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개하는 갖고 있는 지식이 곧 경쟁력인 그런 분야에서 저는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되게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컨텐츠 좀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해주세요. 그렇죠.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GitHub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코드를 다 공개해요. 물론 아주 결정적인 코드들은 공개 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내 코드도 공개하고 그게 실제로 나 이력서 자체가 되는 그런 세상인 거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성애자 있잖아요. GitHub 성애자. GitHub 성애자 박 박사님. 그렇죠. GitHub에서 사는 분이죠. 그렇긴 하네요. 거기가 집일 거예요, 이분은 아마.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 돈 많이 줘. 이 이야기를 데이터 교육 우리 이번 주제에서 다루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부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무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그리고 이런 GitHub를 위시한 그런 데이터 분석하는 커뮤니티, 오프라인 스터디 그룹, 동아리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리고 기타 개인 프로젝트, 그리고 데이터 분석 대회 이런 것들에 어떻게 참가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아마 우리 박 박사님이랑 김 팀장님이 말씀하실 내용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다뤄볼까요? 일단은 무크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세라, 코세라도 있고, 사실 요즘에는 무크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무너지는 느낌도 드는 게, 맞아요. 경계가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스탠포드 강의, 스탠포드 안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냥 통칭해서 무료 동영상 강의 뭐 이런 개념이 그렇게 이야기도 되겠네요. 무료 컨텐츠. 어떤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1회에 말씀드렸던 존스 홉킨스 대학 코세라 교육 데이터 과학 전문 분야 스페셜라이제이션 코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도 보니까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잘 나가는 수업이구나라는 생각이 일부 드는 게, 한글화도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목이 한글로 뜨네 지금 보니까. 그 코세라에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인기 있는 전문 과정 및 강좌에 심층학습, 그러니까 딥러닝이랑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이라고 세 번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나 잘 되고 잘 나가는 강의였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네요. 저 같은 경우도. 혹시 딴 것도 들어보신 거 있어요? 코세라 말고? 코세라 말고 칸 아카데미라는 칸. 네. KHAN 아카데미. 네, 맞아요. 칸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무료 교육이 목표이고요. 제가 들었던 수업은 그 뭐였죠? 데이터베이스 쪽. 그러니까 그 ETL 뭐 이런 관련 수업이었는데 ETL은 뭐예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뭐지 이 리액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들. 와, 되게 영국- 쉽게 설명이 되네요. 영국 축구가 아니었군요. 아, 네. 그건 EPL. 여기 ETL. ETL. 네. Extract,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Load라 그래서 역시 박사님. 일부러 안 물어봤는데 틀리시길래 네네네. 까먹지 마시라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보통은 서비스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문제가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로 옮겨놓고 그 목적에 맞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옮길 때 보통 ET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칸 아카데미는 수학 관련 그것만 있는 게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그거였나 본데. 네, 시작은 제가 그건데. 알기로 뭐 삼촌이 조카한테 수학 알려주려고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유튜브 건 같은 걸로 시작한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비화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원래 그런 것만 기억났죠. 그거랑 뭐 제일 유명한 데가 유데미라고 있죠. 유데미 유명하죠. 네, 유데미가 대표적으로 유료 콘텐츠이면서 대신 무료 쿠폰이나 뭐 대할인 쿠폰 같은 걸 무지하게 많이 뿌리는. 네. 스팀 같은 거네. 네, 맞아요. 네. 그래갖고 좀 잘 찾아보면 무료 쿠폰 해갖고 계속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유데미에 강의를 확보해 놓은 플레이리스트가 50개가 넘은 것 같은데 한 개도 제대로 못 들었네요. 그런 데가 또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코세라가 일단은 시작할 때 많이들 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유데미. 좀 다른 게 유데미는 개인 사용자들이 만든 콘텐츠가 많아요. 코세라는 이제 대학이랑 같이 만든 게 많고 조금 성향이 다르고, 최근에는 데이터 캠프라고 하는 곳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는 거기서 많이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뭐 계속 상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K무크도 있어요. 국내에서 K무크, 만든 네네. 무크도 있고. 네. 저도 요즘에 좀 뜨는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에드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네이버인가요? 네, 네이버가 지금 커넥트 재단? 커넥트 재단이랑 해서 하는 데인데 국내 플랫폼. 네, 맞아요. 여기 되게 좋아요. 맞아요. 여기가 좋은 강의를 다 모아놓은 플랫폼인데 좋은 강의들은 한글화 작업도 많이 해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강추하는 저도 플랫폼이긴 합니다. 스펠링으로 EDWITH. 에드위드라고 부르네요. 네, 그 에드위드. TH 발음이 드인가 봐요. 에드위드. 네. 네이버와 커넥트 재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크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크를 먼저. MOOC라고 해서 매시브 온라인 오픈 코र्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크라고 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플랫폼 자체를 그냥 무크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발생할 때쯤 만들어진 용어이면서 지금은 안 쓰는 용어 같네요. 그러네요. 벌써 일상화된 거죠. 무크라는 말을 안 쓴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신기한 개념이었는데 지금 네네. 벌써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냥 온라인 강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립러닝 코스도 있어요. 이제 플립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학습을 해오고 그 다음 수업을 듣는 플립드, 뒤집어졌다 그런 식으로 쓰는 플립드 거거든요. 러닝이군요. 네, 플립드 러닝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면 먼저 뭔가 들을 것들을 제공을 해주나 보네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무크라고,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라고 그냥 정해준 대로 쭉 듣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육 방법론들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많다. 저도 이어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는 edX라는 것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네네. 맞아. 아주 유명하죠. 하버드하고 네. MIT에서 공동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제가 거기를 그 과정을 들었던 이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네 툴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EDX 과정들을 좀 많이 들어본 edx.org. 맞네요. 저도 생각해보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플랫폼 중에 또 하나죠. 그죠. 플랫폼 중에 맞아요. edX.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막 팁들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유데미, 코세라. 네, 유데미 나왔고 코세라, 또 데이터 캠프 추천. 데이터 캠프 추천했습니다. 네, 데이터 했었고, 캠프가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된 강의만 전문으로 네. 하는 R, 파이썬, SQL 같은 걸 하는 곳이에요. 다른 무크들은 여러 가지 분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특화된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수학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디자인이나 뭐 사진이나 굉장히 많은데 데이터 캠프는 딱 데이터 분석 기술에만 포커스를 그렇지. 맞춘 곳이에요. 네. 저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온라인 플랫폼이 프로그래머스라고 있어요. 프로그래머스.co.kr이라고 저희 나중에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방송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아마 링크를 다 네네. 보실 수 아, 있을 겁니다. 그 본문 링크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팟빵에서 그 저희 이제 화를 누르시면 몇 회를 누르시면 밑에 스크립트가 같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머스에 들어오시면 여기 유료 교육도 있는데 무료 교육도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저는 여기 교육이 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내가 코드를 치면 이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진짜로 실제로 코드를 치면서 학습할 수가 있고 여기 아주 유명한 몇 가지 그 데이터 분석 그 데이터 그 로데이터들을 불러와가지고 실제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캠프도 그런 방식이죠. 맞아요. 네네네. 웹 서비스 안에 뭐 R이나 파이썬 같은 콘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맞아요. 구현이 되어 있고 네. 바로바로 거기서 인터랙티브하게 분석을 직접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오히려 하게 되는 그런 그러네요. 온라인 교육들이 많아요. 그런 인터랙티브 강의나 플랫폼 중에 우리나라 솔루션으로는 구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정확히 뭐라고?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 네, 네. 구름 원래는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 네. 이런 교육 환경 같은 걸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걸로 우선 찾아보자면 카이스트 쪽에서 창업해서 나온 앨리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앨리스. 들어봤어. 네.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것도 무크 같은. 네, 온라인 온라인 교육. 교육이에요. 근데 앨리스 같은 경우는 기수제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약간 그 존스 홉킨스처럼 조교가 계속 수업 관리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강사도 정기적으로 계속 강의를 그냥 올린 것만 계속 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계속 피드백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리스트로 모아놔도 엄청 많네요. 되게 좋은 그 리스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학습 벌써 리스트. 그냥 무작위로 10개를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요? 네.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편집자님? 적어놨습니다. 네, 네. 적어놨습니다. 네. 뭐 해외 사이트지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다시티라는 데도 있어요. 유다시티. 네. 다 한 번씩 들어본. 유다시티가 좀 지난 시간에 최 반장님이 말했던 학원은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 네. 애를 타파해 보려고 노력한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그 취업 보장이라는 추가 비용을 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홈페이지인가 보네요. 아니요. 유다시티는 해외 네. 사이트인데 해외인데도 어떻게 취업 보장이 되나요? 그러니까 취업 보장을 어떻게 시켜주냐면 거기는 정확하게는 취업이 안 되면 그러니까 6개월짜리 코스 같은 정확하게는 한 3, 4개월짜리 코스 같은 걸 6개월 내에 취업을 못하면 전액 환불해 줄게. 그거 있잖아요. 왜 살 몇 킬로 못 빼면 다 놀려드립니다.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 물론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아니면은 분석 관련된 코스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개발자 코스들 위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얘네가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면 그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6개월 안에 입사 제한 받는 걸 보장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네. 싫으면 안 갈래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실제로 좋은 기업들에 많이 갈까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보장이 되니까 약간 연계를 맺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랑. 그 밑에 뭐라고 추가되어 있냐면 그래서 3개월 내에 수강료 이상 벌건을 보장한대요. 오. 그런 직업만 제한 받는 걸 보장한대요. 우리나라 그 학습자분들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관련된 수업들을 네. 우리나라에서 수업들을 들으려고 노력하셨던 것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취업 보장까지 해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되게 좋은 게 많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과정 이수가 쉽지 않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부러요? 정말 퀄리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구직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가 좀 붙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약간 비슷하죠. 네, 이력서를 보냈으면 심지어 매주 5개 이상 보내야 돼요. 와. 근데 그거를 다 자기들한테 제출 다시 증명을 해야 진짜 되는구나. 실업급여네. 네. 그러네. 그렇게도 그 정도 하면 취업하겠네. 네, 그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안 할 수 없는 환경을 안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직 활동을 하도록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갖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깃허브에
자기가 들은 수업에 포트폴리오 레포지토리가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6개 이상 있어야 돼. 이야, 엄청 까다롭게 관리를 하네요. 네, 그리고 그 2개월에 한 번씩 결과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취업 되겠는데요? 근데 되게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이 정도 그죠? 하는 건 개인도 없을 자, 것 지금 같은데요. 말씀하신 유다시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네네네. 유다시티에 나노디그리라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노디그리 코스도 그래가지고 지금 들을 때 얼마 받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박박사만 그만 적당히 하시죠. 만불 갔어요, 만불. 만불. 얘네가 좀 요즘 직원을 잘랐다는 얘기. 네, 국내 사업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뭐 메일, 링크드인, 뭐 트위터 이런 거 갖다가 관련 업계 전문가랑 인맥도 쌓아서 증명해야 되고. 야. 그러니까 조언을 받으라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되게 새로운 접근이죠. 좋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 할 하면 포인트일 좋겠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온라인 교육 국내에서도. 플랫폼에서 저렇게 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오프라인이면 몰라도. 그래갖고 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취업 보장 제약만 걸고 돈을 받아도 이거는 사업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그 서비스네요. 음. 독학 얘기하니까 말할 게 되게 많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뭐 그렇게 날카롭게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내서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많은데 왜 우린 늘 온라인 콘텐츠를 잘 학습할 수 없는가? 역시 제약상이 좀 떨어지나요? 아니면 욕구가 좀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이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주 그냥 사람이 가장 아픈 부분을 깊숙하게 찌르는 그 질문. 네. 불안하니까 나 듣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아니 저도 끝까지 이수한 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그 교육 과정을 스스로 그 같은 시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과제도 제출하고 시험도 보고 이걸 혼자서 한다는 게 그것도 방 안에서 네. 옆에 놀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목표가 분명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3학기 내내 데이터 분석 교육을 듣고 뭐 MBA를 듣고 이렇게 하는 동안은 온라인 콘텐츠를 정말 못 듣겠는 거예요. 물론 바쁘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뭘 모르는지 알았다는 게 저희 대학원 석사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듣게 돼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 네. 뭘 알아야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뭘 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길어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되니까. 네, 목표가 명확하면 듣게 되는데, 나의 목표가 너무 범위가 넓다,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달하겠어, 이러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왜 나노디그리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그 노크의 나노디그리라고. 특징이 굉장히 작은 기술별로 다 분절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지치고 할 수 있겠죠. 저 되게 공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다른 걸 공부할 때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유튜브 찾아볼 때 진짜 잘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반대로 많긴 때문에 반대로 퀄리티 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하우투대로 딱 깔끔하게 돼 있는 애면 내가 눈 뜨고 시뻘겋게 멈춰가고 되돌아가면서 그냥 다 타이핑 따라가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목표가 명확하면 된다는 게 그러네요. 근데 목표가 명확하다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에덱스라는 곳에서 엑셀 데이터 분석 과정을 좀 듣고 수료한 게 있는데, 역시 엑셀에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실제 아까 우리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방에서 네. 놀거리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대도 옆에 있고 한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 대로 과제하고 막 레포트 내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쓸데없는데 10만 원 내가지고 라이센스도 받았어요. 아무 쓸데없는데. 왜냐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성실히 했다는 증명을 나한테 한 거니까. 아, 그쵸. 그런 거 있죠. 근데 그 과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장 이거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회사 가면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겠다가 계속 보였어요. 아, 지금 파워쿼리를 이렇게 배우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비아이를 배우면은 내가 회사에서 1시간 걸리던 이 일을 10분만 할 수 있겠네.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목표 이꼴 곧 나와의 밀접한 연결이었던 거죠. 내 그러네요. 실생활에서의.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억지로 찾는 연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과정을 하실 때 네. 이것이 나의 생활, 나의 목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어디에 쓸 수 있다를 자꾸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여기 조금 덧붙여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플립러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터디 모임. 플립러닝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학습을 하고 나서 모여서는 토론이나 논의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콘텐츠 진짜 학습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진도 체크하기도 네, 어렵고. 네, 네. 왜 이제 그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모여서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김 팀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으면 게으르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힘이 빠질 네.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다시티에서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다 그러면 어떤 주단위나 일단위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 배운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랩업해보고 맞아요. 네네. 좀 공유해보고 이런 것도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스터디 그룹을 해봤었는데 아.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온라인 콘텐츠로 학습하고 스터디하고. 네, 음. 그러니까 일단 각자 공부를 해온 다음에 대부분 무크에는 이제 퀴즈 같은 걸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사내에 비슷한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와서 각자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실제 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걸로 접목시켜서 테스트를 서로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고 네. 온라인 콘텐츠만으로는 우리가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방법적으로, 네. 내 일과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추천드린 어떤 콘텐츠들은 저희가 나중에 네, 정리해서 정리해서 같이. 좀 네. 공유를 그 드리도록 하고요. 교육기관이랑 비교하면 저번 화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은 일단 교육 시간을 짜놓고 채우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안 가르쳐도 되는 것까지 가르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고 네.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왜냐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이 전체 시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무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임팩트하게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그 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 먼저 분석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텍스트 마이닝 수업을 그 빠른 학원에서 듣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있는 곳이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이 내놓는 텍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텍스트 마이닝 근데 잠깐만 소개를 한 번만 해주시면 뭐 하는 건가요? 이게? 텍스트 마이닝을 뭐라고 입장이 소개해야 바뀌었어. 될까? 야, 뭘 배우는 이런 건가요? 질문에 대변을 못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후려쳐서 이야기를 하면 텍스트라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량적인 데이터, 숫자화돼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 네. 비형식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음. 뭐 이미지나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라든지 이런 게 네. 있는데 땀나고 있어. 그러니까 모양이 말도 장황해지고. 텍스트 안에서 조용히 봐. 그 텍스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데이터 분석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면 될 것 정형화되지 같아요. 않은 텍스트란 데이터 속에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저희 게 방송 있을까요? 데이터도 그쵸. 아, 이제 댓글. 많이 쌓여있진 않지만 댓글을 네. 분석한다든가 댓글. 제일 많이 분석하는 게 IMDb라고 해서 IMDb. 영화평에 대한 영화평 데이터들을 그 모아놓은 데이터 셋이 있어요. 그 별점이 아니라 텍스트를 보고 그렇죠. 네. 네, 별점과 데이터가 그 텍스트에서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있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참가자분들이 교육을 평가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나의 교육받고 어땠어요? 근데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주관식 응답을 분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명 한 명이 읽었어요. 어떤 그렇죠. 사람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나빠요. 근데 그게 한 10명이면 분석이 가능한데 그게 원래 그게 대표적으로 수집해놓고 분석 안 하는 데이터잖아요. 정확하죠. 분석할 줄 모르니까 그렇죠. 네. 어. 1000명, 10,000명의 데이터가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 그러니까 단어 간의 연결고리도 생각을 해보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도출되는지 빈도 분석도 해보고 토픽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떤 토픽들이 나오는지도 이제 주제들.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제들. 네, 주제들. 고맙습니다. 땀 나시는데 지금? 실습을 했는데 2018년에 그 청와대 청원 올라온 글들이 엄청나게 네네. 많은데 그걸 분석을 해서 20개 정도의 토픽 모델링 주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모델에서 주제를 정해주진 않아요. 근데 거기 주제에 같이 묶여있는 단어들을 보면 아 이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룬 거구나. 아, 대한항공 뭐 조현민 이렇게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주제들은 아 이게 그 주제였구나.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끼리 문장들을 묶어주게 되는 네. 거군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이런 것들끼리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샘플에 연습했던 데이터를 써보고 돌아가서 제가 현업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아는 데이터를 하는 너무 재밌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도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 어땠다, 강사가 어땠다 이런 게 네트워크 분석으로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듣게 됐어요. 목적성이 조금만 추가하면 네. 그 뭐지 단어 2개 동시 출연하는 거. 아 공출연 단어. 네, 공출연 하는 거 하실 때 명사랑 동사 형용사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재밌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공출연 빈도를 명사 같은 걸 다 덜어내고 명사는 됐고 걔의 형용사 동사가 공출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품사가 묶여 있는 세트만 찾아서 네, 어떻게 네. 연결되는지를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센스 있게 나와요. 그러겠네요. 네. 형용사 명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죠? 뭐 맞아요. 철수 예뻤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그걸 같이 분석하고 있으니까 어떤 네트워크는 명사끼리만 연결돼 있고 어떤 네트워크는 형용사, 동사, 명사 다 같이 있고 막 이렇거든요. 조금 더 배우면 그걸 좀 구분해서 볼 그렇게 수도 봐도 있을 것 재밌겠네요. 같네요. 필터하면 재밌어요. 어렵고 재밌겠네요. 어쨌든 결론은 현업에서 붙이니까 너무 재밌더라. 그러네요. 당장에 쓸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눈을 갖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보는 눈이 좀 넓어져가지고 석사 논문 같은 것도 텍스트 마이닝을 주제로 검색해서 리스나 키스에서 검색해가지고 보면 아 이게 어떤 분석 기법 썼구나 이게 보여요. 온라인 컨텐츠도 조금 더 잘 찾게 되고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또 뭐지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소개하는 김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그 다음 카페랑 페이스북 그룹에 통계 분석 연구회라는 데가 있는데 아 자연스럽게 우리가 커뮤니티로 그럼 넘어가는 거네요. 너무 좋아요. 네네네. 제가 일부러 하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쵸, 네, 온라인 커뮤니티로 온라인 넘어가 커뮤니티죠. 볼게요. 네. 네. 그 통계 분석 연구회라는 곳이 우선 이런 분석 질문이나 질문 내용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소식들 공유하는데 많이 해주시는 곳인데 지금은 최근에 작년 말이네요 벌써 작년 중간쯤에 어떤 걸 공유해 주셨냐면 방학 동안 R이랑 파이썬 기초 탈출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커리큘럼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 주마다 뭐뭐 들어라 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책 같은 걸 추천해 주셨거든요. 책을 가지고 동영상 강좌랑 책이랑 가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까지 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신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습 커리큘럼을 짜주신 거네요. 네, 커리큘럼에 짜여져 있는 센스를 할수 자습이 있는 있게끔. 거죠. 다 한글 컨텐츠인. 그렇군요. 네. 여기 지금 통계분석 연구회가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치시면 통계분석 연구회라고 나오는데 그 활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9,400분 정도 좋아요 하시고 9,700분 정도 팔로우 하시는 그룹이네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가니까 그 김 팀장님이 계속 소리 없이 웃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추천해주는 도서로 우리 김 팀장님의 저서가 명서가 딱 하고 또. 올라와 있네요.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네. 얼마 받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홍보충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삼국지 수호지와 함께 아. 고대 명서로 넘어가. 딴 얘기. 그만 얘기했으면 해가지고 딴 얘기. 예상도 못한 드립이 들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요즘에 소지 잘 안 봐요. 수호지 모르나요? 그래서 네. 네. 27살이에요. 그래서 수호지라니. 커뮤니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더 소개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 김 팀장님이 좀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알지 않으세요? 박 박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일단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정보는 R 사용자 모임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제일 유명한 데가 KRUG라고 하는 곳이 있고, KRUG. 네, 코리안 코리안 R 유저 그룹.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룹들은 대부분 페이스북이죠. 네. 네. 네네. 그다음에 KRSG로 나눠져 있나요?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파생된 건데 스터디하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R에 대한 얘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 나누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일단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질문 올립니다. 근데 좀 두렵지 않나요? 저 한번 예전에 질문 올렸다가 이 정도는 공부하고 올리시면 좋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나와요. 어느 정도 올리셨길래? 거기 댓글 정도 제가 하는데 거의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파이썬 커뮤니티였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대표적으로 파이썬 코리아가 있죠. 그쵸? 파이썬 코리아죠. 저거 강퇴당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파이썬 상무님께서 왠지 모르겠어요. 파이썬 코리아 강퇴당해서 무슨 짓을 하셨길래?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거 딱히 아니에요? 나쁘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R 사용자 커뮤니티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오픈 소스 툴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R 사용자들은 이게 굉장히 공짜 툴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답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갖고 있어요. 사명감. 네. 그래서 누가 조그만 거라도 질문하면 막 달라붙고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너무 많이 달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거기다가 무슨 게 있냐면 자기가 이걸 할 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나 아는데. 그럼요. 그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좀 심하게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R 사용자들이 도와주고 싶은 거 왜냐면 나도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 사람들은 이 삽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전 그게 너무 고마워요. 저도 너무 고마웠어요. 저 처음에 데이터 분석 이런 거 시작했을 때 박 박사님 같은 분들이 그럼요. 정말 생판 모르는 그 초면인데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쵸. 고마운 그런 분들이 되게 그 왜 도움 주는 분들이 많구나. 네, 데이터 홀링 말고 되게 코홀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네. R로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기술들을 무료로 영상으로 아, 유튜브 채널인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알코홀릭 그러니까 알코올이랑 R이랑 이렇게 좀 뭐 R만 영문자로 돼 있고 한글로 그만해! 코홀릭 막 이상하네. 그만해! 내가 잘못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고맙죠. 그 초보자들이 이런 많이 콘텐츠 주기가 좀 없으면 네네.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우리가 데이터 홀릭인 게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자회사 같은 거라고. 나쁜 사람이네 또 그거. 음모론이 알코올이. 있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그건 음모론이네요. 박 박사님이 이렇게 절규하시는지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알코올릭 쳐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데이터 홀릭 검색하면 같이 나와요. 유튜브에. 연관 검색어. 네. 네. 하여튼 저희 파생 뭐 자회사 같은 걸로. 그래서 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봐도 정말로 친절하게 답변들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답을 하는 분들이 뭐 대학생분들도 많이 있지만 현영업에서 분석가로 활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대학교 그래서 교수님들도 활동하세요. 자기 고민들 올려놓으면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희보다도 더 좋은 답변 많이 해주실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저는 되게 신기하게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되게 따뜻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 질문을 할 때도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 좋은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질문을 할 때 정말 잘 질문하시는 것도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질문 요령, 매너 이런 거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덕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단답형으로 그냥 내가 궁금한 것만 아주 그냥 분절적으로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게 왜 궁금한지 그런 맥락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 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얻고 싶은지를 친절하게 좀 올려주시면 정말 많은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질문 잘하는 요령 같은 거 박 박사님이 잘할 거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로만 설명하고 끝나면 이거는 사람들의 상태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뭔가 잘못 동작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코드가 뭐 안 된다 이런 거.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에러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네네. 컴퓨터가 알려주죠.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 근데 사람이 그걸 이해 못 하겠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우선은 보통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 없이 질문하는 게 1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에러 메시지 자체를 네, 안 돼요. 끝. 아, 전후 맥락 없이. 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음. 그러면 왜 안 됐는지라는 게 모든 상황이나 컴퓨터에 똑같이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왜 안 되는지 컴퓨터가 말해줬을 테니 그걸 알려줘야 우리가 도와주지. 아, 그러면 얘기할 때 질문할 때 내가 어떤 OS인지 그렇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야죠. 네. 예를 들어서 맥인지 윈도우인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언어에서 다 각자 컴퓨터의 상태를 파악해주는 명령어가 있겠지만 R 같은 경우는 세션 인포라는 명령어가 있어서 세션 인포. 네, 올려드려야 되겠네. 네, 명령어가 있어서 그 지금 컴퓨터가 몇 버전의 R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OS인지, 어떤 패키지가 지금 불러와져 있는지, 아. 이런 것, 그리고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나와요. 그런 걸 같이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왜 그러냐면 윈도우랑 맥이랑은 환경이 너무 많이 다르고 맞아요. 해결 방법도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올리셨는데 맥인지 윈도우인지 안 알려주시면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박 박사님 말 너무 공감하는 게, 컨텐츠를 내가 학습할 때는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내 PC에서 코드를 돌리면 막혀요. 아, 그거 너무 짜증나.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아는데.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어떤 환경인지를 안 올려놓고 그냥 에러가 났어요. 이러면 도와드리는 분들도 못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잘 도와줄 수 있게 딱 몇 개 힌트만 잘 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실행했는데 안 됐는지도 같이 보여주셔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한 줄만 보여주면 좀 힘들고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순서대로 동작한 게 있을 텐데 네네. 최소한 맨 처음 거서부터 해주셔야. 그러니까 음. 저희 예를 들어서 뭔가 교육이나 공부를 했는데 스크립트가 10줄짜리야. 근데 10줄을 다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처음부터 다 줄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 코드를 읽어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했을 때는 돼야 되는데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물론 그게 다 안 보이시거나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다 주시는 게 더 나아요. 맨 그쵸. 마지막 것만 주시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게 특히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콘솔에는 실행을 안 시켜놓고 콘솔이 뭡니까? 명령어가 구동되는 공간, 명령어를 받고 구동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네네. 이게 설명이 돼요? 이거를 보여야 설명 안 해요. 되는데. 네. 그러니까 코드를 입력하면 그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보여주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그거를 콘솔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실행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에는 쳐놓기는 했는데 실행은 안 시키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입력을 했는데 왜 결과물이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력을 해서 이게 다 컴퓨터가 알아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에러가 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라는 걸 보여주셔야 뭔가 도와드리기 수월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걸 안 보여주고 명령만 실행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러네요. 그러면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 아주 중요하고 여기에서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또 비슷한 질문을 누가 물어보면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안 네. 지우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안 지우셨으면 네.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소개 목적을 달성하셨으니까 그 질문글 자체를 지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중에 검색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중요한 그리고 포인트네요. 답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네.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되게 좋은 곳이 있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무크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계속 막힌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죠, 그렇게 그죠. 결론이 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동아리 저도 같은 것도 조금 하나 있나요? 네네, 말씀하세요. 질문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네. 네. 다른 데도 다 있을 거라고 제가 안 해봐서 몰라서 그렇지 네. 에데스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그 회차마다 커뮤니티 포럼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마다 또 안에 그 회차마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외국분들이랑 외국분들의 지식을 영어 하세요? 검색하고, 최 원장님? 아니 저희에겐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한글이 더 어렵죠. 네. 번역 전에 원어가 어렵지 번역에 구글 해주는 건데 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쏠쏠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실습하다 막힌 건 남들 다 막히더라고요. 양론 맞아요. 똑같아요. 아이고. 잠깐만. 아, 자꾸 이렇게 27살 티 내실 겁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이나 나나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재미도 하나의 학습하는 중간에 얻을 수 있는 재미? 네, 네. 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저는 다른 사람 저도 좀 되게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구글 검색이나 어디서 질문하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 지금 내가 겪은 이 난관이 내가 지금 모든 전직으로 통틀어서 처음 겪는 난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겠죠.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겪은 난관이란 건 무지하게 많이 겪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비슷한 것들이 많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검색하기가 오히려 더 요령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걸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가도 몰라서 헤매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커뮤니티에 질문할 때 이거는 뭐라고 질문하면 좋은가요? 뭐라고 검색하면 좋은가요? 라고 해서 키워드만 찾아도 그러니까 구글에서 뭐라고 검색하면은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네, 이런 이런 문제가 하는 거군요.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검색하면 제가 해결해 볼 수 있나요? 맞아요. 검색을 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 질문 되게 예쁘던데 그렇게 질문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그러면 검색하나요? 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 키워드를 모르니까. 네. 우리 요거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나 주제를 빼서 다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트러블 슈팅이라는 게 해결하는 법.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청각적으로 듣는 팟캐스트 방송이긴 하지만 대부분 부딪히는 유형들은 조금 유사할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검색하면 좋습니다라는 팁을 이건 알려드리는 굉장한 것도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그것도 생각이 재밌겠네요, 드네요. 진짜. 그러면 스터디 그룹이랑 동아리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스터디 그룹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네, 오프라인에서. 왜냐면 그래야 안 지치고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즐겁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물론 생기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은 어디에서 모여서 같이 공부합시다 이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크 같은 것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걸 모여서 같이 듣는 그런 스터디 그룹들도 많이 열리거든요. 아예 모여서 같이 듣는 그렇죠. 거예요? 듣는 것도 같이 하고 그 뭐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거 되게 좋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안 지치고 끝까지 이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데에서 온라인 뭐 어떤 스터디 그룹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올리면 또 많이 모이시겠네요. 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걸 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댓글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죠. 자기가 직접 모은다고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럼요. 누가 먼저 나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학생이시라고 하면은 데이터 분석 동아리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아 대학교에 안 해요? 네,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배들도 거기서 만날 수 있고 네네. 같이 모여서 분석 대회 같은 데를 참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얘기를 특강으로 듣기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공부하기보다는 일단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나중에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동아리랑 같이 한번 방송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그죠? 동아리 많죠. 네네. 할 얘기 또 많아요. 동아리 회장님 모시고. 대학생들이랑요. 네. 아니 27살. 갓 졸업하신 분이 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런 나이의 인간이 있다는 걸. 네네. 뭐 제가 지금 들었던 기억나는 데 중에는 뭐 와이비타나 뭐 보아즈 뭐 이런 동아리들이 몇 개 네네. 있죠. 네.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거 하거든요. 아, 학생들이 만든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공유하는 건데 가보면 실력들이 굉장해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배들 조언들을 좀 받고 교수님이 계속 가이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출신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렇게 유명한 동아리는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거의 뭐 기업 수준일 것 같은데. 네, 뭐 면접도 보고 뭐 하나 보더라고요. 소위 옛날에 이제 경영대 쪽에 있던 PT 동아리 같은 거죠. 그런 네. 거죠. 그럼 만약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직접 동아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일 그것도 것 방법이에요. 같아요. 예. 네. 이미 아예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들은 거기 진입조차 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맞아요. 선택지도 좋은 것 그럼 같아요. 신입생이 뭐 할 줄 안다고 그걸 아니 아, 네.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27살. 요즘 사람들 창창하신 날라다니구나. 분이. 네. 아니 요즘 15살짜리도 국제 파이썬 막 이런 데 컨퍼런스 나와서 발표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나이가 진짜 좀 다르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독학하는 방법 중에 개인 프로젝트 혹은 데이터 분석 대회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개인 프로젝트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거가 할 수 있는 식으로 기획을 먼저 해보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맥락이 좀 통할 것 같은데 자기 일에 와 닿아야 그게 좀 더 자기한테 손해도 되고 공부도 좀 되고 손해 된다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손해 읽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R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게 된 계기 타이밍이 빅 콘테스트 참가하면서였어요. 빅 콘테스트 그건 뭐예요? 빅 콘테스트가 지금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분석 대회 같은 건데. 분석 대회.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기회가 되냐면 분석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 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게 뭐 우리나라도 물론 있고 해외에선 유명한 데가 당연히 있죠. 캐글이라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에요. 아예 여러 가지 회사에서 분석 대회를 여기서 열어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고 뭐 그래서 구글, MS, 뭐 옐프 뭐 이런 여러 해외 대회 내노라는 기업에서 자기들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다. 네. 현업 데이터를 만져볼 수 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좀 정제를 좀 거쳤긴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형태의 곳에서 데이터를 확보를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로 어떤 목표를 같은 목표를 갖고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코드 공유랑 설명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멋지다. 이 데이터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전처리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아예 자기 댓글에 이렇게 달아요. 몇 등 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아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죠. 그리고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코드 공개라는 게 그쪽에서도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일일 수 있는 게 나는 이랬는데 넌 어떻게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해볼래. 이런 시너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갖고 접근법을 갖고 코드를 공유해주기 때문에 물론 유명한 데이터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선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방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구나. 라는 잘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의 생각 순서 같은 걸 좀 훔쳐볼 수 있어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겠어요. 고수들의 코드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SNS를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개발 커뮤니티 분석 커뮤니티의 해외 분들은 거의 트위터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트위터. 네, 특히 자기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 활동하고 있어라는 걸 영어로 활동하는 분석가 커뮤니티는 아예 그냥 프로필에 대놓고 써요. 네네. 네, 나는 어느 걸 사용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고서는 자기의 실적들, 자기의 분석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데 최근에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리포트 이름 뭐죠? 최근에 트럼프 관련된 그 말 그거예요. 나 그게 기억을 못하니. 한번 검색 잠깐 해. 네, 무슨 리포트가 뮬린가? 뮬 뮬란 리포트인가요? 뮬란 리포트요? 네. 잠깐 지금 검색 잠깐 하고. 뮬란 애니메이션. 아니 그 특검. 트럼프 특검. 트럼프 특검 검색해. 하고 있어요. 우리 5분 뮬러. 뮬러. 네, 다시 갈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최근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최근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특검 해갖고 뮬러 레포트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텍스트 분석한다고 매달린 거야. 와. 텍스트 보고서를 정부에서 발간한 거를 분석가들이 붙어가지고 네, 재분석을 한 거죠. 진짜 재밌다. 재밌었겠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물들을 다 같이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저도 신나서 쳐다봤던 기억이 벌써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분석하는 거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만 눈 돌리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순서를 참고하는 게 내가 분석하려면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런 대회는 누구든지 그냥 개인이 참가할 수 있는 건가요? 캐글이나 비콘센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여러 대회들 중에도 우리나라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회나 뉴스 빅데이터 분석 대회나 맞아요. 문화관광 빅데이터 분석 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에 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뉴스 분석 빅데이터 대회가 최근에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커뮤니티를 팔로우하시면 여기서 계속 올려주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같이 할 팀을 찾기도 하고. 맞아요. 네. 팀 찾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우리 지금 2명 있는데 한 분 더 모십니다. 교통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진짜 좋은 공부 방법이겠어요. 맞아요.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안 익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현장 데이터를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 프로젝트, 데이터 분석대까지 이렇게 좀 다뤄봤네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교육 3번째 회로 저희가 무크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나 데이터 분석대까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제 3가지가 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그러고 상호 보니. 보완적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대한 온라인의 세계에서 같이 네. 공부하는 거죠. 특히 국가와 어떤 그런 경계를 다 넘어서 함께 할 수 그러네요. 있는 플랫폼이자 생태계이기 때문에 위아더 월드. 네. 네. 너 몇 살이니? 근데 27이랬니? 최원장님이 되게 좋은 얘기도 해주신 것 같아요. 어. 영어가 허들일 수는 있지만 구글이 많이 해줘요. 맞아요. 네, 진짜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는 구글도 구글이지만 요즘에 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파파고가 우리나라 말을 많이 얘가 학습해가지고 진짜 잘 번역해 주더라고요. 저도 집에 스피커 놓고 일조하고 있습니다. 방송 발전. 성능에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네네. 주시는군요. 좋은 데이터를 주셔야 될 텐데 뭘 검색하시려나. 타이머 4분. 나는 라면 끓일 27장 때 쓰고 있습니다. 형 얘기하는데 조용히 해봐.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데이터 교육 이야기 3번째로 다뤄봤고요. 무크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나 분석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멤버들
제가 항상 마지막 마무리할 때 급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 멤버들이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네. 저는 일단 오늘 말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방송 소감보다는 저희가 방송 2번째 녹음실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저희가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TV 프로 중에 슈퍼밴드라는 방송을 JTBC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링킨파크의 조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인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링킨파크의 각 멤버가 각 분야의 최고가 아니었다. 예, 기타도 보컬도 드럼도 모두 최고의 분야 아니었지만 우리는 모여서 시너지를 만들어낸 밴드다라는 멘트인데 멋있네. 저희 4명도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각 분야의 최고 베스트는 저 빼고 박 정말 아닌가? 박사님은 최고여가지고. 네네, 한 명만 최고가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앞으로 좀 시너지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도움을 후원도 포함을 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좀 지속되는 방송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관님이 제 이제 악플만 열심히 장산해 주시려고 도움을 주고 계신데 이슈가 일단 돼야죠. 최고시라고요? 알코올릭 최고. 참 큰일 났네. 괜찮아요. 지금 막 네. 신나는 뮤직 나가고 있을 거예요. 와, 알겠습니다. 엔딩 뮤직이 막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얘기했던 것들 다 비슷하게 사실 공통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닥친 일이고 나에게 관련된 일이어야 조금 더 좀 빨리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저도 많이 공감이 가고 제가 프로젝트를 얘기했던 이유도 그게 내 일이 돼서 닥쳐야 되니까 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경력직 얘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밟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공부부터 하겠어는 반대예요. 반대. 맞아요. 네. 순서가 네. 내 업무에 어떻게든 되겠어 같은 게 보일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공부해도 공부할 게 많은 시대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현명하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 네. 팀장님. 네. 오늘 온라인에서 공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데이터 분석 공부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죠. 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다 온라인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는 요령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신나는 경험이에요.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게 이게 뭐 꼭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감각을 익히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데이터 교육 이야기 이제 3번째로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긴 하는데 우리 앞으로의 방송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도 궁금하시거나 고민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하나씩 AS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생태계에 발을 또 담그고 새로운 최신 데이터 분석 방법이나 이론들이나 이슈에 대해서 습득해 가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문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때로는 조금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저희끼리 막 낄대고 하겠지만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듣는 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 대담러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저희 편집하시는 최 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도와주세요. 만드는 사람들한테 힘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하루에 100번씩 확인해보고 있어요. 하루 24시간인데 100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100번씩 확인하는 네. 게. 지금 나도 그런 걸 들었네. 청취 요청 횟수는 5,000번인데 오. 구독수가 140이야. 오. 누구 때문일까? 저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 뻥튀기한 게 잘못입니다. 티가 나잖아요. 그러네요. 일단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구독자가 더 늘어나지 그 않을까. 어뷰징 업체한테 좋아요도 누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필리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상한 드립이 나오고 있어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내 남자의 데이터 리그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